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연말 시장은 기대 이상의 흐름을 미국과 국내 모두 보여줬습니다. 물론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으나 시장에 큰 자금이 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불안 요소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급변하고 있는 매크로 환경에도 일정 부분 적응을 해야 되고요. 자,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장의 키를 올해는 어디에 저희가 둬야 될까요? 작년 초만 해도 저희가 고금리 공포 여기에 좀 시달렸었는데 지금은 매크로 데이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FMC, 물가금리 어떤 쪽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요? 사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고금리의 영향이 컸다라면 올해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는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경기와 관련해서 과연 침체일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둔화일 거냐, 요 초점이 일단은 시장 방향성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하고 비슷한 건 뭐냐면 지난해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인플레이션에 아니면 너무 매크로에 집중을 많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반면에 IRA라는 어떤 산업과 관련해서 또 전체적인 AI와 관련된 산업의 변화에 관련해서 좀 더 초점을 주셨다라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한 해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도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둬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면 저는 이제 매크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AI의 발전이 무엇을 가리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제 상업화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상업화돼서 그 모델이 우리 영향이 어떻게 주는가. 그럼 또 관련 종목들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미국의 대선이 사실 미국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주도주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3월 이후 정도 그리고 5, 6월 정도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조금 키워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일본하고 중국의 변화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매번 드리기 좀 유치한 질문이기는 해요. 미국이 좋을까요? 한국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받는 질문이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 증시에 더 무게 두시는지 그리고 네. 국내장의 3,000선 정도 해외 IB 전망하던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우선 어느 쪽이 좋으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예전에 있던 증시하고 달라진 게 이제 두 증시는 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불과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수출 비중이나 수출 금액이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냐 미국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갈랐었지만 아마 2023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수출 비중만 놓고 보면 여전히 중국이 약간 높지만 수출 금액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2023년 증시가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터리 관련 네. 기업들이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IT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도 중요하지만 미국 중심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같이 움직일 때 종목들이 좀 다를 수 있는 영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AI라고 하더라도 역시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을 비롯한 그 7종목의 영향력이 크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우리 이제 IT가 움직인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또 미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배터리가 좋아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양시장이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가 아니라 양시장이 움직일 때 각각 보완되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쪽에 방향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는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시장도 큰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것 같다.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만 매크로보다는 아직 산업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산업 섹터에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 반도체입니다. 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밑에 엄청난 테마단이 형성이 되면서 같이 끌고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반도체 섹터 좀 압축 전략 듣고 싶어요. 사실 지난해부터 저는 반도체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뭐 기억들 많이 하시겠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D램 같은 경우 감산을 시작을 하면 사실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해 연말 중반부터도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까지는 잘 흘러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 AI라는 이 AI도 잘 보면 결국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웨어와 다른 더 훨씬 더 성능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하드웨어는 꼭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그러니까 훨씬 더 개선된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또 AI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그 발전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또 IT 환경이 돼야 된다고 보면 저는 큰 그림은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 우리한테 핵심은 대중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중화라는 의미, 뭐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첫 번째 나오는 온 디바이스 AI가 우리한테 만족스럽진 않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이게 뭐야 잘 안 되네 하는데 갈수록 좋아졌던 것처럼 근데 이제 기대감을 먼저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일단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밝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최종 제품인 엣지 디바이스에 이 AI 탑재로 인한 반도체나 IT 쪽의 수요 계속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사실 뭐 반도체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품인 거잖아요. 이 반도체란 부품이 들어가는 사용처가 늘어나는 쪽이 어디가 되느냐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보통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했지만 그 사이클을 부술 수 있는 게 새로운 신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기술들이 우리를 비롯해도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안 쓸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갈 때 새로운 사이클을 자극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왔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작은 흐름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흐름을 보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PC, 스마트폰, 그리고 AI 이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의 변화가 나왔을 때 사이클 이상의 흐름을 섹터가 보여줬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올해 큰 흐름을 좀 짚어주고 계시고요. 바이오 쪽은 어떨까요? 연말에 확 달라진 건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섹터 대비 특히 성장주 내에서 다른 섹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울분도 좀 표출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의견. 우선 그 바이오는 확실히 종목은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저도 이제 바이오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많이 속았었죠 그동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시각이 있었다라면 참 안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상에서 사실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우리한테 IR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실망감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게 그동안의 시각이었었고 그래서 지금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보면 지금은 그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레고킨 바이오도 있었고 유한양행도 있었고 종근당도 있었고 한두 기업이 아니라 추천의 개념은 아니고요. 한두 종목이 아니라 꽤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보통 그러죠. 신약을 개발을 했고 그 신약들이 정말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한테 그 판권을 넘기는 이런 역할들이 하나도 아니고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특히 신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했구나라는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최근에도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도 뭔가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내 신약 개발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선별해서 하신다라면 올해 바이오 쪽은 긍정적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 바이오 쪽이 굉장히 중요한 게 AI와 관련해서 사실 기술을 접목을 했었을 때 가장 혁신적인 쪽을 보일 수 있는 게 이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네.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실패할 확률도 뭐 90% 이상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AI를 활용했었을 때 그 시간적으로도 아니면 비용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다만 관심을 갖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관심 밖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뭔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보시면 올해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종목까지는 차마 질문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말씀 주신 큰 틀을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결국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혁신인데, AI라는 게 기기에 들어가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 혹은 뭐 의학 개발에 들어가서 인간들의 효율성을 좀 끌어올려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좀 포인트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 주실 때 중국과 일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키워드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3월에서 4월 사이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 일본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있었던 디플레를 끝낼 수 있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매크로 이슈 중에서 미국만큼이나 저는 양대산맥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느냐 여부겠죠.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계기가 실제 봄에 나온다라면, 그럼 왜 봄일까요? 춘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 인상이요. 그래서 지금 우에다 총재가 얘기하는 조건이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면, 그래서 그동안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때문에 임금이 오르고 이 임금 때문에 다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지 여부를 보고 싶다는 게 우에다 총재의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완성된다라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엔화가 강세가 되었었을 때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네.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되겠죠. 그럼 지수는 의외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IT 자동차가 같이 움직이면 지수가 의외로 큰 시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때 사실 좋은 점보다는 조정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네. 미 국채를 팔고 오늘도 빠진 이유가 미 국채 급등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엔화의 강세 전환은 초기에는 미 국채 금리를 유발하는, 상승을 유발하는 어떤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 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결국 부양책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재정이 좀 안 좋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결국 중앙 정부에서 뭐 최근에는 1조 위안의 어떤 채권도 찍었고 또 추가적으로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또는 지방 정부는 큰 문제가 없겠죠. 정부가 도와주니까. 문제는 이 부채가 정부로 이전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의 정부가 저렇게 부채가 많으면 재정부양책을 쓰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금 경제를 보면 부양책을 강하게 쓰지 않는 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의미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올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현 상황보다는 더 강한 경기 부양책,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통화와 재정 정책을 같이 쓰는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부양의 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안 봤었던 그런 사이클 기업들, 그렇죠? 뭐 화학, 철강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모멘텀이 없는 이런 기업들이 온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나오기 전까지 먼저 기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나올 때 한번 제가 볼 땐 그 관련 기업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아쉬운 혹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게 바로 중국 쪽이었는데 관련해서 같이 눌려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좀 큰 섹터들 중국의 부양이 명확한 시그널을 줄 때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내려주셨고요. 일본의 BOJ 이슈 초반에는 엔케리 자금 이동에 대한 변동을 좀 겪을지언정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잡아주셨습니다. 끝으로 올해 유망 섹터를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올해는 어떤 섹터가 유망하다라는 것보다는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 달라진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주도 섹터라고 해도 예전에는 1, 2년 이상 갔었는데 짧아요, 주기가. 요즘은 짧아졌습니다. 그게 시장이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서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선반영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도 분기 또는 반기마다 주도주들이 한 번씩 바뀌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쪽 분기마다, 그쪽 반기마다 어떤 모멘텀들이 생겨서 어떤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대부분의 섹터들이 거기에 다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섹터가 상승의 명분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시기가 그 중요한 분기별, 거죠. 네. 내용별 자극되는 것에 각각의 반응을 보이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점. 네. 그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한 해를 좀 대응할 큰 전략, 좋은 내용을 저희가 명확하게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